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모시고 제주의 현안 문제 그리고 갈등 해법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원희룡 제주도지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널 두 분이 함께합니다.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김동현 연구교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이죠. 임시회에서 시민사회 측이 제출한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이 통과됐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공론화 불가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이번 도의의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제2공항에 대해서 도민사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찬성하는 분들은 찬성하는 분들대로, 또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대로 자기 주장을 이제 굽히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제주도의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다시피 2014년에 이 현재 공항 포화 용역부터 시작해서 국가 차원의 용역만 4차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도민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토론회들이 한 70여 회 진행이 됐고, 국토부의 그 사업 계획이 나온 다음에는 사실 이 반대 측 위원회하고 검토위원회까지 한 1년 가까이 기간에 걸쳐서는 진행이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화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미 상당 부분 국가 차원의 절차가 진행이 됐고, 제주도가 이게 수건 사업으로 해서 유치까지 해온 입장에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여론조사 방식의 절차를 지금 다시 가지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게 찬반 사이의 갈등을 다시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그래서 저희가 찬성과 반대의 의견, 그리고 많은 그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수렴하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의사결정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론조사 방식으로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반대합니다. 의회에서 그 공론화 요구에 대해서 이제 그 제안이 들어갔습니까? 제주도에? 청원이 저희에게 제출이 됐죠. 보통 도의회에서 청원이 제출이 되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뭐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또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대로 이런 이유로 안 된다 해서 의회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의회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이제 수용하지 않으면 그 의장이 밝힌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주도 의회 독립적으로라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 예. 이런 상황까지 갈 게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의회가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뭐 조목조목 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고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를 했고, 의회가 그걸 결의했다 하더라도 저희와 협의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건 조례에도 저희가 공론조사를 실행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례 위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희 도가 그것을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은데요. 원 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기존의 입장과 좀 변함이 없다. 근데 이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수원 사업이고 도민들이 굉장히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2015년 11월 결정 이전으로 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미 이제 원 지사님 스스로도 말씀하셨듯이 제2공항 관련된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격렬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격렬한 대립이라고 하는 건 제2공항이 모든 도민들의 수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또 공론화가 바람직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건 좀 논리적인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논리적 모순 이전에 결국은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갈등이 있다는 건 원지사님도 지금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
필요할 텐데 그 고민의 하나의 방식이 공론화라고 생각하시지 않는지요? 저는 그 공론화라는 게 참 어떤 의미냐라는 것부터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는 면은 있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도민들의 여론을 저희들이 듣는다든지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찬성 반대의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기피하거나 소홀한 바는 없습니다. 사실은 70여 차례 진행이 돼 왔고요. 뭐 일부는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국토부나 찬성 측에서 주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천봉쇄된 경우가 많고요. 단적으로 반대측 위원회와 국토부가 7대 7입니까? 동수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가까이 이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전제는 뭐였느냐? 치명적인 중대한 하자가 나왔다라고 공동으로 결론을 내지 않으면 그대로 추진한다라는 전제 하에 반대대책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국제사업 추진상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반대측과 국토부가 앉아서 검토위원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는 합의가 도출이 안 됐는데, 자, 그거는 1년 동안 다 검토한 거는 검토했고 아직 반대 의견이 그대로 있으니 이걸 또 여론조사로 가자. 저는 그런 점에서는 반대 측의 의견을 저희가 무시를 하거나 또 거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끊임없이 어떤 이 반대 찬반 의견을 특히 여론조사 방식으로 물어서 이 전체의 절차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다시 번복해보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공항이라고 하는 게 속도가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공항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시급히 이런 부분들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하나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제2공항이 지어지게 되면 불가역성이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 아까 70여 차례 얘기했는데 70여 차례는 좀 사실과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그 수많은 공청회들이 제2공항이 지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그 공청회절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들은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배제됐고요. 그리고 검토위원회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무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다면 지금 도민의 한 절반 가까이가 제2공항의 문제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도민들의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의견들도 제도적으로 이런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제도적인 장치가 있느냐? 없다. 그래서 결국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자꾸 지사님께서는 이미 다 소통이 돼 있고 충분하게 거론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제주도가 이러한 제2공항 갈등과 관련된 문제를 키우는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설정하신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들어요. 저희는 갈등을 키우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갈등을 저희들이 끌어안고 해소를 시켜 나가야 되죠. 근데 이제 반대하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또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통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주의 관광 수용력이라든지 환경시설들이 과연 이게 다 관리가 가능하겠느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안으로서 현재 공항의 활주로에다 비행기를 더 띄워라, 이런 걸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갖고 가고자 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채로 진행되는 공론조사라는 게 저희들은 상당히 도민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그런 계기로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이제 밖에서 바라보는 지사님의 행정의 수장으로서 바라보시는 이제 그런 측면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제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는 7대 7 동수의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결정될 수 없는 구조가 아니었는가, 실제로도 그렇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민주적인 과정의 절차라고 보이지만 그 과정들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과정들이 과연 합리적이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부분에서는 또 회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오셔서 이제 이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그 뭐랄까요, 민주적인 절차 과정의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언급을 하신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지역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도 우리 도민의 의사 이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분도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이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주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포용력을 가지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해석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도배에게 이렇게 도지사로서의 이제 여러 가지 이 한계와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70여 차례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선을 그어서 찬반의 공론화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 부분이 이제 민주적인 절차 과정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과 동시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공론화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열린 자세로 공론화를 한다 그러면 지금 둘로 나눠져 있는 찬반으로 갈려져 있는 도민의 이 사회를 좀 더 이 도지사께서 이렇게 수용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좀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그 정부 관계자들이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과 정책 조율을 해서 그 방침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정 협의회도 다 하고요. 그러면 국토부의 입장 따로 있고 집권 여당의 입장 따로 있습니까? 저는 너무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할 거면 반대하십시오. 그리고 공론조사 필요해서 도민들 지금이라도 여론조사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 이상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책임 있게 하시면 되죠. 이것을 한쪽은 그대로 이건 국책 사업이고 검토해 보니까 지장 없고 그럼 정부의 책임성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반대 집단들의 그런 여론도 또 무시할 수 없고 또 거기에 지지도 받아야 되겠고 해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주 도정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정부 여당도 제가 뭐 일일이 말씀드리면 이게 또 정치적인 문제로 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 아울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지나치게 거기에는 정치적인 논리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지사 입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까 뭐 70여 차례 공청회 뭐 만남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결코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구조 안에서 논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은 그렇게 요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으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도지사 입장이시면 여전히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그거로는 안 된다. 더 하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하는 게 도지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원영 지사님은 그거와는 안 하시고 어떻게 하면 공항 운영과 관련돼서 저희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시킬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공항이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이후부터의 논의들을 지금 국토부랑 협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도민들 특히 이제 우려사항은 뭐냐면 그 앞에 부분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얘기들을 한다고 과연 그런 노력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 의문이거든요. 1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국토부가 반대위원회의 검토위원회를 못하겠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제주도가 하자 그랬습니다. 왜냐? 진짜 반대위원회가 토론을 해서 거기서 타당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 제주도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해서 문제를 삼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제주도는 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좋다. 국토부하고 반대위원회하고 전문가 누구를 데려오든지 해서 한없이 무제한 토론을 해달라. 그래 중간에 한번 종료가 됐는데 연장하는 문제가 됐을 때도 제주도는 야 그거 연장 왜 못 해주냐. 아무튼 끝날 때까지 해라. 만약에 그걸 끝까지 더 했으면 저희들은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자 1년 가까이 국토부랑 반대대책위원회랑 충분히 우리도 직접 만나보지도 못한 용역진들까지 다 불러대서 토론을 다 해놓고 거기서 모든 자료와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원래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중대한 하자라는 결론에 합의에 못 이르니까 이제는 그거는 끝났고 제주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찬반
공개 토론과 여론조사의 장을 만들어 달라는 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이 반대 의견을 굽힐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반대도 처음에는 성선이 틀렸다 또는 입지가 잘못됐다 하다가 지금은 제2공항이 필요 없고 현공항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꼴대를 옮겨가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고 반대 여론이 확산될 때까지 이걸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구심도 지금 상당히 받고 있는 그렇게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문제 제기고요. 예, 곤란하고요. 아니 그런 문제가 네. 제기 가능한 여지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단정은 짓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원 지사님이 이게 예. 말씀하시는데 일단 전제가 지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찬성과 반대 측이 충분한 정보를 공유해서 토론을 해보자라는 것들은 아까 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국토부와 반대대 측 정말 선수 대 선수끼리 1년 가까이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제가 그 협의 과정을 좀 압니다. 근데 제주도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반대대 측에 의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예. 찬성하고 국토부에 요구하지 않았으면 국토부 응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마 실무자에게 좀 물어보십시오. 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전제에서 반대대 측인들이 자꾸 꼴대를 움직이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문제를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원희룡 도지사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반대를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결정하고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 아니, 그런 건 그게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린 그 말씀은 내용적인 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인 토론회에서 자꾸 무조건적인 반대, 꼴대를 옮겨가면서 처음에는 입지하다가 지금은 제2공항 문제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논점을 바꿔가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반대하시는 일부 도민들에게는 우리 얘기는 듣지 않겠다. 당신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나는 귀를 막고 제2공항 건설돼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어떤 식으로 오름 얘기하든 절취라든지 예. 활주로 밑에 동굴이 네. 있다든지 군사공항 계획이 진짜 폭로가 됐는지 그러면 제주도부터 반대하겠다.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않다. 군사기지 문제도 이번에 도지사가 의견을 제기하면 도지사가 선입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네. 제가 어떤 입지를 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지금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러 차례 논란들이 있었고 그 논란된 과정 속에서 수많은 문제 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부의 전력 환경 영역 검토 보고서를 보더라도 지금 국토부에게 보완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예타가 있었고 사타가 있었고 수업 조사가 있었지만 그 조사 내용이 좀 부실하다,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환경부의 의견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환경부의 검토 의견에 반영됐던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동안에 반대대 측에 의해서 꾸준하게 제기했던 사안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들이 무조건적으로 꼴대를 옮겨가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 뭐 그 지적 예. 제가 예. 뭐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는데요. 환경 영향 평가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은 그건 어차피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귀 기울이고 반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려 있고 다 반영을 시키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제2공항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방향성 있잖아요. 도민들을 정말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냐. 이걸 분명히 해서 공론조사를 하더라도 그걸 분명히 해서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김동현 박사가 말씀하시는 부분에서의 아니 이제 절차 과정속의 내용에 불충분한 내용들의 이제 자료 제시에 미흡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전에 초기에 이제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게 공항을 유치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을 위한 또 시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초기에 찬성 반대의 비율만 가지고 보면 지금은 많이 이게 반대하는 이게 공항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거의 대등하다고 볼까요? 오히려 차라리 도민들의 생각이 어떻는가라고 물어보는 그게 이제 우리가 도지사께서 그것들을 포용력 있게 수용하는 합리적인 절차가 아닌가라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이 선을 그어서 이 선을 더 이상 넘지 않겠다라는 그 자세보다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져와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되는 것은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가져오신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의 우리 이 도정의 이 접근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박수를 치지 않을까. 저는 또 이제 또 다른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공항이 뭐 필요하냐, 이거 기존 공항 확장할 거냐, 제2공항으로 갈 거냐라는 게 국토부도 이걸 진행을 안 시킨 상황이고 제주도도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지사님, 근데 2014, 2015, 2016년 그때 도의회 만장일치로 환영 성명을 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근데 바뀌어. 지금은 바뀌었다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여론의 변화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나 문제 제기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나온다라는 거. 또 설사 공항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이 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충분히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서 도민들에게 제공돼야 될 정보는 국토부나 제주도에서 충분히 제공을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환경 수용 관리 능력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차피 이게 서로 그 반영하고 하면서 가는 거지. 근데 지금 그동안 자 2018년, 19년에 와서 이제 그 반대 주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여론이 좀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자 그동안 4, 5년 동안 했던 과정은 뭡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국가의 정책 결정과 우리 정말 제주도의 그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이 저는 좀 더 종합적이고 일관되고 책임성 있게 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성 있게 가야 되죠. 근데 네. 이제 저는 그래요. 이제 기본계획 고시할 겁니다, 국토부가. 그리고 제주도는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서 제주공항, 제2공항 관련된 절차들, 행정적 인허가 절차들 국토부와 협의해서 밟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토지 수용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토지가 수용되는 분들 지금의 입장에 보면 아마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토지 수용을 반대하고 토지를 수용해야 제2공항이 사업이 추진되고 그럼 그 과정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 정부의 입장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 그리고 그런 갈등에 혹시나 있었지 모르는 물리적 충돌 예상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게 어떻게 가냐면 강정과도 같은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묻습니다. 우리의 국책 사업이라는 게 다 좋아요. 제2공항 지어져야 되고 관광객 더 와야 되고 더 많은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건 다 옳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그런 성장과 그런 발전이 우리 도민들의 피와 눈물, 그 누군가의 한숨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져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 수용을 걱정하는 부분들은 다 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 문제는 건설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 수용되는 평생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수용되는 사람들의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는 김동현 교수님과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막상 공항 부지로 토지가 포함되는 분들하고는 정말 많은 대화, 또 깊은 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와 정말 실제로 필요한 대책들에 대해서 김동현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이고 저희가 그분들의 우려를 덜어낼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대책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단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도의회 뭐 독립적으로 해서 일정의 그 과정을 거치면 뭐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제주도의 어떤 별다른 또 평가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럼 그리고 만에 하나 혹시 그 조사 결과를 그 정부 쪽에 전달할 의향은 있습니까? 아니, 의견 전달 같은 거에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기본계획 고시 전에 도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대 문제 제기들이 아직 해소가 충분히 안 됐다라는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제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 뭐 나중에 뭐 의회가 아니라 반대 단체의 주장이라도 저희는 얼마든지 국토부든 청와대든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임시회에서 그 2호 유원지 사업 그리고 해상풍력 등 대부분 그 사업들이 심사 보류가 됐습니다. 이게 제주시설공단 문제는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에 또 회부를 안 했고요. 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의회가 견제 기능, 심사 기능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게 내용적인 근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어떤 정도를 벗어난 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의회에 양식 있는 그런 자체 기능에 의해서 조정이 돼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보면 이 제주도 집행부하고 이제 대의기관하고 그 불협화음, 뭐 불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서로 상대 쪽이 좀 이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도하고 제주도 의회, 대의기관하고 이 불통의 책임 어디가 더 큽니까?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대화로서의 불통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정 질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식적인 답변은 답변대로 또 우리가 그 비공개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논할 부분들은 뭐 저든지 뭐 정무부지사님이든지 각 부서들이 활발히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문제는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그리고 의회의 요구사항이 다르고 도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압박하는 경우에 이거를 불통이라고 볼 거냐. 그걸 불통이라고 본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는 불통의 문제라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는 그러니까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입장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유도 얘기를 안 하면서 우리가 우기거나 아니면 누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정략적으로 하고 있는 건 모르지만 저희 도정의 여러 가지 입장들은 도의회에 가서 다 보고하고 있고 지적하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게 어차피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대립하고 견제하는 권력 그 분립의 기관 때문에 제도적인 갈등 또는 제도적인 대립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오히려 건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내용적으로 갔을 때 어떤 때는 이런 권한을 쥐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요? 좀 사용되는 방식이나 그 과정에 있어서 도민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다면 그런 점들에 대해서 뭐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계속되는 도의회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불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인데요. 근데 그런 거겠죠. 도의회하고 제주도가 한 곳을 바라보면 그 뭐 서로 견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견제와 협의들이 필요한데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주도정에 대해서 견제하고 잘못된 부분 지적을 하면 도에서 입장자를 내놓겠죠. 하지만 이제 저희 도의회 같은 게 명백한 잘못이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였는데 그건 그런 개선 노력은 보여주지 않고 제주도정의 입장과 방향만을 이야기하는 것. 근데 그걸 소통이라고 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도의회나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행정에서도 해야 되는 입장과 또 이 사항이 있는 거고요.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의 도의회에서의 견제 또 시정하는 부분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뭐 이게 소리가 시끄럽게 난다고 해서 그게 불협화음이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된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오히려 그런 소리가 많을수록 저는 오히려 잘 하고 있는 어떤 건강한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좀 의심스러운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라든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비자림 도로 확장 사업이라든지 또 오라 관광단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보면 지사님 처음에 1기 원도정에서 추진했던 청정과 공정의 어떤 비전 근데 그 사업에서 이렇게 크게 후퇴한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제주를 청정과 공정으로 가기 위한 제도의 개선과 또 2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어필하시고 도의회와 그런 것들 맞잡아서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한다면 훨씬 그 소통의 어떤 그 뭐랄까요 방법론들이 훨씬 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요? 특히 대규모의 중산간 남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히 제동을 걸었다라는 것은 뭐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일 테고요. 이제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지속 가능한 그리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리고 제주의 제주다움을 잃지 않는 이러한 성장과 개발로 갈 것인가 이게 늘 고민이죠. 그러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미 승인이 다 끝났고
그럼 예를 들어서 반대 단체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뭐 무슨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청에다가 이게 검사에서 진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게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런 걸 보완해서 간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자, 그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제주도로 아무것도 개발하지 말고 제발 좀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보존이라는 부분에서 제주도정이 자꾸 개발 또는 업자들하고 뭐 이렇게 그 한통속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 또 도로의 개설을 정말 수건 사업하다가 어렵게 예산 따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제동이 걸려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왜 자꾸 반대단체들한테 눈치만 보면서 이 도저히 행정이 무슨 시민단체 그 대변자냐 이렇게 나오면서 이 과정에 제 행정이 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양쪽 얘기는 저희가 충분히 듣되 우리 행정 내부의 기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심사 절차들을 가져가지고 누가 나중에 들어와서 이걸 들여다보더라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 적법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진 속에서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양쪽을 접근을 시킨 대안으로 할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양쪽 다가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저희는 행정의 최종 종합적인 책임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희룡 지사님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있고 있는 우리 그 행정의 시스템, 의사결정의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할 건가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도정 1기 때 했던 미래비전에 제주 미래비전에서의 청정과 공정에 있던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서 이제 제도 개선과 이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 보입니다. 좀 듣기 거부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는 훨씬 지금 원도정에 대한 이 생각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원희룡 지사님이 지금 개발론장가 아니면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지속 가능성 지지장가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거든요. 이제 지사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참에 방송 나오신 김에 좀 더 나는 개발론자인지 아니면 이 지속 가능성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지론자인지에 대한 거를 명확히 하시고 좀 방향을 잡아가시면 어떨까? 이런 뭐 질문도 억울할 해봅니다. 건 없고요. 예. 모두가 잣대가 다르고요. 근데 종합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제주의 근본 가치가 환경이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역대 어떤 경우보다도 가장 강력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면 많은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나 의견들과 우리가 판단하는 데 기준이 부닥치는 거죠. 그러면 명확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미 논외니까 그거는 제껴놓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만 조금이라도 개발 쪽에 승인이 이미 나서 진행한다들 그러면 야, 원희룡이 환경 보존 논자면은 다 저게 이쪽 편에서 해야지 왜 개발이 진행되는 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냐. 그렇게 보면 사실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준의 문제 또는 개별 사안에서의 타당성이 문제일 텐데 이거는 뭐 원희룡이 회색이냐 원희룡이 뭐 변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운명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이런 거죠. 짧게 그러니까 해주시죠. 행정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실천이잖아요. 청정과 보존 마무리 많이 해봐야 실천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기준 말씀하셨는데 기준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개별적인 구체적 사업들에서 그런 구호들 그리고 그런 정책적 방향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그 도지사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그런 게 일선 행정에서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벌백계 하셔야죠. 비자림로이든 동물 테마파크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무원들 일벌백계 하실 의향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당연하고요. 근데 그 안에 막상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제주도의 환경 기준이라든지 환경청에서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르는 과정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동물 테마파크 제가 뭐 구체적인 사안을 오늘 얘기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하나의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
상당히 간격이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추석 때 제주 MBC를 비롯한 언론 4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원희룡 도정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지사의 도정 업무 수행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했다는 긍정 평가가 49.4%,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가 43.2%로 나왔습니다. 긍정이 조금 더 높은데요. 간략하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여론조사 수치 자체에 제가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1년 전에 지방선거 때 득표율이 한 51%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열심히 해서 그때 지지했던 분들보다는 1%라도 사실 더 긍정평가를 받고 싶은 게 제 욕심인데 참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치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예, 두 번째 조사 내용이 보수 통합에 대한 언급인데요. 이 조사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46.5%로 높고 긍정 평가가 35.9%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3, 40대는 좀 부정적인 평가가 높고 5, 60대는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도지사로서 이 정치, 특히 중앙 정치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그 여론조사까지 들어간 걸 보니까 제가 오해 내지는 여론조사에 그 빌미를 제공했구나라고 저는 스스로 반성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저의 그런 태도에 대한 문제점가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정치적인 견해가 지금 이슈에 따라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다수냐, 이게 소수냐 이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도민들이 그것 때문에 한 겹 더 그 마음이 좀 혼란스러운 게 없도록 제가 잘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치인이시니까 정치적 발언하고 해결하는 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부정 여론이 높은 건 그런 어떤 정치적 발언보다 제주라는 지역에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도민의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보수 통합 역할론 요 얘기가 나와서요.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발언들 하셨습니다. 행사에도 다녀오셨고요. 야권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 할 일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어떤 역할을 할 계획입니까? 뭐 제가 원래 야권 출신이고 현재는 뭐 무소속입니다만은 원래 그 정치인으로 제 젊은 시절 지금까지 왔던 이제 그걸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차피 제가 도정에 전념하고 도지사로서 책임은 정말 소홀하면서 다 하겠다라는 그런 것은 제 고향과의 약속이고 제 부모님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제가 아무튼 국가적으로도 이 여야가 어느 정도 균형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당은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야당은 또 견제를 하면서 또 많은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국정에 반영시켜야 되는 그게 있는데 이런 점들에서 아무튼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의 이해관계나 그런 진영 때문에 갇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적이고 보다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목소리를 정확히 내주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어떤 이 촉진시키는 역할 같은 건 할 수가 있겠죠. 대신 뭐 제가 제주 도정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이런 걸 뭐 누구한테 맡기고 뭐 본격적인 정치 무대로 다시 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겠다고 제가 수차례 도민들께 약속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약속을 이 지키겠습니다. 부분 예, 도민사회 일각의 우려가 정계 개편 상황에 따라서 임기를 못 채우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 예상을 하는 그 도민들도 있습니다. 만약을 가정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대통령 임기도 만약을 가정하면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거겠죠. 저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설왕설래하고 정치적인 그 이야기거리로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빌미를 가급적 안 줘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제가 좀 겸허하게 그런 지적을 수용을 하겠고요. 대신 내용 면에 있어서는 제가 도민들에게 한 약속,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우리 지사님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우리 그 선거 전에 이제 패널들 토론할 때 뭐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총선에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4월 달에 있을 총선에 혹시 도지사직을 버리고 나가실 가능성에 대해 여쭤보는데 단연코 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저 유지하시겠다는 걸로 해석해도 될 것 이 같습니다. 입장 변함없습니다. 총선에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수 대통합, 보수 통합에 대한 문제는 기존에 계셨던 당에 다시 들어가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제 무소속이시지만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이게 정치적인 철학과 어떤 미래의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집단으로 새로운 방향을 가시고자 하는 어떤 의지는 갖고 계신 건 확실한 거네요. 아니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 갈래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네. 뭐 그렇게 생각이 정리 안 돼 있는 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야권이라고 한다면은 저기 안철수, 유승민부터 뭐 지금 한국당 그다음 뭐 그보다 더 뭐 이 박근혜 그 추종당까지 쭉 있잖아요. 네. 여기가 정말 국민들이 쳐다보기도 싫은 예? 이런 과거에 지금 폐해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혁신하는 게 제가 정치권에 몸담은 때 계속 해왔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크게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좌절감이 있어요. 이런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점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이 집권 여당이 어떤 이 집단적인 힘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 점에서는 견제하는 야권의 힘이 어느 정도 전일이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현재 도지사직을 버리고 어떻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를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내부적으로도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도정에 전념하면서 거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내가 내일이 아니다라고 몸을 사리기에는 지금 야권의 형편과 나라의 상황이 제가 거기에서 그냥 고개 돌려 있기에는 너무나 좀 절박한 점이 많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많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개인 유튜브 채널 네. 그리고 이제 지상파 방송 출연 등 활동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쁘실 정도로 도민사회는 뭐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능은 살다 처음 나가게 됐는데요. 이게 제가 섭외를 해서 나간 게 아니라 이 방송국에서 와서 저는 한 두세 번 나가면 될 줄 알고 가볍게 응했더니 뭐 아무튼 뭐 이상하게 뭐 허당 뭐 또 제주 홍보 이렇게 해가지고 예능에 버무려 가지고 뭐 시청률이 뭐 속되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열 몇 번까지 하게 된 거고 지금 그 고정 출연은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뭐 한없이 제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염려의 소리도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제주도라는 거 그리고 도지사라는 그 어떻게 보면 한없이 멀고 딱딱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예능이라는 그런 틀 속에서 조금 더 홍보 내지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는 꼭 나쁜 점보다도 좀 나름대로는 쉽게 기회를 잡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스스로는 좀 위안을 하고 있고요. 두 분께서 뭐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예능감 없어 보이시던데요. 근데 예능감 없는 게 그게 컨셉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민들의 우려가 어떤 우려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정이 예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능이라고 하는 것에 투여하는 시간, 노력 물론 뭐 얼마 되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저희 도민들 입장에서는 저희 도에서 좀 비전을 좀 만들고 저희 도를 바탕으로 해서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한 모습을 보고 싶다. 아마 그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런 입장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아쉬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유튜브나 이런 부분은 소통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통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소통이 아니고 소통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원 지사님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굳이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는 원 지사님 입장은 참 이게
뭐랄까 이거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가로서의 원희룡, 원희룡 이런 분이 죄송합니다만 또 이 정치가로서의 원희룡 이 양쪽의 입장을 지금 이렇게 바란스를 맞춰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입장이다. 특히 이제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시다가 제주도로 오셨으니까 저 중앙에 아까 말씀 보수 대통합의 어떤 사명감 앞으로 방향성 제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런 예능도 정치가로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고 수단이 되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유튜브에 원희룡 지사님만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만 모시기보다는 이왕이면 좀 여담입니다. 여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앞에 천막촌에 있는 물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저 역시 저하고 싸운 분을 같이 모셔하고 술 한잔 먹는 거 그렇게 즐겁지 않듯이 뭐 가급적 그래도 도지사의 도백으로서의 저는 포용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도백으로서의 갖춰야 될 덕목이 여러 가지겠지만 청렴성, 리더십, 포용성 중에 저는 지사님은 그래도 청렴성은 일단 보장은 된 거지만 그런 면에서 포용성과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부분을 이렇게 끼안고 가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드실지 몰라도 그분들과 부딪히다 보면 정이 들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더 뭐랄까요, 이 유튜브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무리 발언 같이 해서요. 예, 오히려 굉장히 고마우신 말씀이고 저희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느 이 한쪽 색깔만 있어가지고는 네. 사실은 너무 이 재미가 없고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건강한 그러한 갈등과 토론 저는 얼마든지 환영하고 그동안 또 제가 도지사라는 행정의 책임성 때문에 사실 제가 인간으로서의 원희룡보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무거울 수는 있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 잘 감안해서 앞으로는 아니 뭐 반대라 해도 특정 사안에서의 반대지 맞습니다. 제주를 사랑하고 인생을 고민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갈수록 새로운 현안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해결되는 거는 없고 현안만 좀 쌓이는 거 아닌가 도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그런데요. 남은 임기 예, 어떻게 하실지 예,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예, 우선 그 제2공항 같은 이런 큰 갈등 사안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환경 그 관리 이 인프라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를 정확히 이게 해소나 마무리가 안 된 채로 다음 임기로 넘긴다라는 것은 제 책임을 다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현재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지역 경제 사정 그리고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 이게 나라의 사정이나 국제 환경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미래 그리고 민생 부분에 대해서 저의 어떤 능력과 열정을 더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게 남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지역 공동체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 공동체의 갈등 해결 능력은 결국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원희룡 지사님 그리고 패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